6월 11일 일요일 사전 경마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니 해도 뭐 코리안 더비가 준비가 되어 있는 날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산에서 많은 기수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점도 좀 변수가 될 것이고, 거꾸로 부산 경마도 역시 기수들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다라는 거, 이것도 역시 변수가 될 수 있는 그런 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뭐 출전 두수도 충분히 경마를 즐길 수 있는 그 정도의 출전 두수가 짜여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경마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편성 자체가 그렇게 혼전 편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혼전 구도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들도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2 3세 이하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상당히 많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다 폭발시키지 못한 그런 마필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마필들인데, 충분히 자력으로 승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말들이 지금 대거 출전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좀 혼전 구도가 될 가망이 상당히 좀 높은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인기말을 과신하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전개라든가 마필의 현장 상태를 필히 좀 체크를 하시고, 저는 어느 정도 좀 배당도 좀 동반할 수 있는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 초반 경주기 때문에 주로 상황을 체크한다. 이런 생각도 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서는 1200m 경주, 간단하게 뭐 전개를 좀 보자면, 아마 5번 게이트에 있는 매니원이 게이트 이탈 능력은 뭐 가장 좋아 보이고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1번마 킹고태양이나 최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순발력은 보유하고 있는 21번마 나인이글, 이 정도의 마필들이 이제 선행 승부를 좀 할 것으로 보이는데, 선입권이 상당히 두터울 경주입니다. 뭐 2번마 배다리 쾌검이라든가 4번마 테스타블루, 6번마 퍼플시나, 8번마 비아리카, 뭐 이런 마필들까지도 다 어떻게 보면 넓게 보면 선행 후보군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자리 잡기 싸움이 상당히 좀 치열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기수의 능력이나 또는 마필의 이 근성, 이거에 따라서 많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뭐 사전 인기도에서는 아무래도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이 1번마 킹고태양, 게이트의 이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리딩 자켓인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 이 6번마 포플시나, 이 마필도 인기 1, 2를 다툰 마필입니다. 여기에 직전 경주 입상에 성공했었던 이 8번마 비아리카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전개에 이점이 있다. 이 점에서 많은 인기를 좀 누릴 것으로 보이고, 입상의 경험이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마필은 잘 보시면 지금까지 4번을 나왔는데 계속해서 바닥권이었습니다. 순발력이 그렇게 좋았던 것도 아니고 마지막 뒷심이 있었던 마필도 아닌데, 자, 3월 5일 경주에 나오고 나서 4월 29일 경주에서 마필이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자, 기수가 변경이 되고 게이트가 좋아지면서 앞선 승부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탄력까지도 살아나는 모습. 다시 말하면 마필이 좀 상승세를 좀 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8번마 비아리카에게도 많은 인기가 갈 것으로 보이고, 11번마 나인이글, 솔직히 이 마필이 저는 좀 안게이트에 있었다면 이 마필을 상당히 좀 강하게 볼 마필이었습니다. 한세네 자마고요. 어쨌든 기본적인 순발력과 마지막 탄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좀 외곽에 있다라는 게 조금 불리할 수는 있는데, 어떻게 보면 박으론 기수 최근에 조금 저조한 성적을 내고는 있지만 느닷없는 기습 선행을 잘 나가는 기수거든요. 근데 여기에
외곽의 불리함을 딛고 선행을 나갈 수 있다면 오히려 전 좋은 승부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경주는 기수의 능력과 마필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본적인 특성까지 감안을 했을 때 이제 인기마가 선전할 가망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경주 이 조교 모습을 보면서 딱 눈에 들어오는 마필 딱 두 마필이 있었습니다. 2번마 배다리 쾌건과 4번마 테스타블루, 두 마필 다 조교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막필이 막 뛰려는 의지 뭐 이런 게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데, 이번 말 배다리 쾌검은 지금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반에 조금은 좀 서두르는 전개를 할 가망이 좀 높기는 한데, 솔직히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너무 없습니다. 너무 없고 11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그래서 저는 이 배다리 쾌검보다는 오히려 테스타블루 쪽에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김정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데뷔전에서는 그냥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마지막도 좀 밋밋한 모습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조교 모습을 보면 상당히 마필이 좀 살아나는 느낌?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마필은 인기권에서 살짝 좀 벗어나 있기는 할 텐데, 그래도 이 정도 마필이라면 저는 한 번쯤은 승부를 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인기마 중에서는 저는 솔직히 6번마 퍼플 신화를 가장 약하게 봅니다. 이제 한센의 잠하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이마필이 앞선 전개에서 치열하게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또 조교 씨에도 크게 변화된 모습을 좀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인기마 중에서는 퍼플 신화를 조금 약하게 보고요. 복병권에서는 4번마 테스타블루, 때에 따라서는 테스타블루를 축으로 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비아리카, 1번마 킹고태양, 11번마 나인이글, 그리고 도전마, 즉 복병마가 되겠죠. 들어오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복병마로는 4번마 테스타블루를 좀 추천을 하는 가운데, 이 네 마필 중에서는 저는 솔직히 킹고태양이 가장 약해 보이고요. 때에 따라서는 이 4번마 테스타블루, 이 마필에 조금은 더 눈길이 가는 그런 편성입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200m 전체 라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좀 기복을 보이고 있는 부진마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1경주와는 좀 달리 이번 경주는 뭐 장래 기대치가 있대거나 어느 정도 좀 능력을 좀 폭발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마필, 이런 마필들은 솔직히 크게 눈에 띄지는 않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어쨌든 뭐 기복마 경주, 부진마 경주라 하더라도 인기마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 인기마를 그럼 과연 과신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경주고요. 자, 일단 이번 경주 뭐 간단히 전개를 보면 이 1번 게이트에 있는 스피어 골드, 그리고 7번 티아모, 10번 카리즈마, 이 세 마필이 이제 선행 승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선의권에서 갈 수 있는 6번마 악갱이 정도가 이제 선의권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릴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그냥 이 승부로 보고 거의 이 마필들이 인기마입니다. 그러면 이 인기마들을 자력으로 넘어설 수 있는 마필이 있느냐 없느냐를 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이 인기마들 선에서 그냥 끝날 수 있느냐. 근데 이 부진마 경주들을 이렇게 계속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그냥 계속 인기마로 가버립니다. 가버리는데 이제 발상의 전환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번 경주가 전체적으로 보면 선행만은 있으나 강선행만은 없는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좀 느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좀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던 마필들,
이런 마필들도 한 번쯤은 눈여겨봐야 되고요. 이런 부진마 경주일수록 어떤 마필들이 확 치고 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부진마니까 나도 한번 선행을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버티기를 노려봐야 되겠다. 이런 마필들이 느닷없이 나오기 때문에 부진마 경주에서 어느 정도 배당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인기 많이 1번마 스피어 골드. 자, 기본적으로 저는 이 마필을 추천을 안 할 겁니다. 보여준 걸음으로는요, 게이트의 이점도 있죠.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를 만났죠. 다 좋아 보입니다. 어차피 다 부진마들이고. 근데 문제는 저는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교 모습도 좋아 보이질 않았고, 이마필이 선행을 간다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 전개가 상당히 좀 어려워질 가망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티아모 역시 기복마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서는 이 정도 순발력이라면 좀 앞선을 나갈 수 있는 마필이긴 한데, 어쨌든 치열하게 앞선에서 난타전을 벌여야 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과연 이 티아모가 버틸 수 있을까?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하셔야 되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한 이 6번마 악갱이 직전 경주에 많은 인기를 모았는데 이제 인기에 부응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은 밋밋한 마필입니다. 밋밋한 마필인데 좋게 말하면 뭐 앞뒤가 밸런스가 맞는 그런 마필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나쁘게 말하면 특징이 없는 마필이고 근성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보여지기는 하는데 어쨌든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했고 이번 경주 앞선이 그렇게 빠르지 않다면 초반에 강하게 빠르게 선입고에 붙일 수 있다. 이러면 6번마 악갱이한테도 좀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자, 외곽의 불리함은 있지만 이 10번마 카리즈마 이 마필도 역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 김철호 기수가 상당히 마필을 좀 열심히 타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필이 앞선을 나갈 수 있다면 좀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좀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 이것 때문에 저는 조금은 약하게 보고 있고, 제가 이번 경주에서 주의 깊게 보는 마필이 두 마필입니다. 이 9번마 한강 스카이와 11번마 네모 스피릿. 자, 9번마 한강 스카이는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죠. 한 5개월 만에 지금 복귀전에 나왔는데, 이 마필이 초반이 좀 안 되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초반에 좀 어려움을 좀 많이 겪는 마필이고, 단거리 경주에서 이제 스타트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는데 휴양 후에 직전 휴양 복귀전을 보면 역시 뭐 바닥권의 마필이었긴 했지만 스타트 능력이 조금은 향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타트를 한다는 얘기고 그럼 이런 마필에 만약에 힘이 좀 붙으면 저는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빠르지는 않기 때문에 취입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솔직히 조교 모습으로는 11번만 네모 스피릿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자, 이마필이 발주 연습까지 하면서 상당히 좀 공을 좀 들이고는 있는데 뭐 이마필이 지금까지 특징을 보시면요. 이마필도 좀 밋밋한 마필이죠. 근데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 11번마 네모 스피릿은 어쨌든 견제가 별로 없을 마필입니다. 인기권에 살짝 밀려있기 때문에. 그러면 느닷없는 추입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견제 없이 자기만의 게임을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는 11번만 네모 스피릿이 전개가 좀 자유롭기 때문에 좀 유리할 수도 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두 마필은 뒤에서 올라와야 되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마에서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을 강하게 좀 보기는 쉽지는 않지만 이번 경주 전개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마필들이 큰 특징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좀 배당을 노리고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가 아닐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좀 위험하게 예상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 1번마 스피어 골드인데 저는 이 마필을 좀 제외하고 예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는 입상 가능마는요. 6번마 악갱이, 9번마 한강스카이, 7번마 티아모,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네모스피릿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점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역시 부진마 경주입니다. 부진마 경주고 이 선행마가 없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는 경주의 흐름은 상당히 느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특별한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 즉 선행마가 없는 편성일 경우에는 초반 자리 잡기 싸움이 오히려 더 치열합니다. 왜? 서로 해볼 만한 상대들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힘한 배가 될 것이냐. 자, 저는 이 경주에서 전체적인 이 전개로 봤을 때 딱 한 가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연 앞선의 마필들이 강하게 선행을 끌고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말이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경주냐, 이거를 보고 있는데, 자, 일단 뭐 이번 경주에서 뭐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블루아치나 또는 6번마 메티스 썬더, 2번마 태평무, 뭐 9번마 헤이마마,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 이 경주의 인기마가 이 1번마 슛업 스파크, 2번마 태평무, 그리고 5번마 스와라 투투, 9번마 헤이마마, 이 정도가 아마 인기마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저는 일단 여기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들이 마지막까지 버티기 쉽지 않다. 저는 이런 경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전개가 나왔을 경우 가장 유리한 마필이 뭐냐 했을 때 제가 보는 말은 이 7번마 메이드스타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계속 바닥권입니다. 3번을 나왔는데 다 바닥권이었죠. 바닥권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그렇게 좋은 마필은 아닙니다. 4월 9일 경주에서 앞선에 좀 붙이기는 했어요. 김철호 기수가. 그러니까 뒷심이 전혀 살지를 못했죠. 그리고 계속 1300m를 뛰었던 마필입니다. 자, 뒷심은 있어 보이는데 오히려 거리를 줄였다면 불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1300m와 1200m 이 두 경주 두 거리를 비교를 하자면요, 오히려 저는 1200m가 추임마들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300m가 선행마가 뛰기는 더 좋습니다. 결과들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를 않고 강한 선행마, 능력 선행마가 없는 경주라고 한다면 7번마 메이드스타가 충분히 저는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거기에 임다빈 기수까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선의 말머리를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저는 앞선을 이 소아라 투투, 5번마 소아라 투투가 갈 가망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자, 직전 경주에서 마필이 좀 살아나는 모습을 보였고 조교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의 어떤 변화가 좀 오지 않았느냐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결국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5번마 소아라 투투가 선행을 가면서 다른 선행마들을 다 압박을 가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직선주로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좀 걸음이 무뎌지는 순간에 7번마 메이드 썬더가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여기에 좀 붙여뛸 수 있는 말로 1번마 슛업 스파크나 이제 2번마 태평무는 어쨌든 입상을 한번 했다라는 어떤 상승세,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약하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강하게 보지를 않는 이유는 이 마필은 앞에 나갔을 때는 뒷심이 너무 모자라고요.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일 때는 앞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좀 불리함을 안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에 어쨌든 선전을 하기는 했지만 불량주로였다는 거, 이런 점도 한 번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번 경주에 이 2번마 태평무가 인기 1, 2를 다툴 마필이긴 하지만 솔직히 뒤로 돌릴 수는, 그러니까 뺄 수는 없습니다. 뺄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앞번을 좀 정리를 하면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소아라 투투,
7번마 메이드스타, 1번마 슛업스파크, 이 세 마필을 보고 있고요. 이제 복병권에서 2번마 태평무인데, 솔직히 2번마 태평무가 인기마기 때문에 복병으로서의 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가셔야 되느냐? 물론 제가 가는 방법이긴 하지만요. 2번마 태평무를 현장 상황을 보시고요. 이 마필이 괜찮아 보이더라 그러면 충마입니다. 근데 만약에 괜찮아 보이질 않고 그냥 그저 그렇더라 라고 한다면 아예 빼버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떤 그 배당의 환수가 가능하고요. 이거를 복병마로 이리 붙이고 저리 붙이고 하면 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감안을 해서 어쨌든 배터는요. 그러니까 예상가는 적중이 중요하지만 배터는 환수가 중요합니다. 환수를 생각하고 베팅하는 그런 베팅 방법을 많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네 마필의 선전 구도를 좀 그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4경주까지도 6등급 마필인데 오늘 국산마 6군의 이 부진마들은 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이번 경주도 발전 기대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근데 잘 보시면 아직 그러니까 형군에 머물기에는 좀 아쉬운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출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 간단히 그냥 인기마 선전 구도로 보는 경주입니다. 자, 1번마 큐피드 시크가 선행을 가고요. 여기에 이 4번마 찬란한 폭풍, 9번마 라스트 피치, 이 마필이 선입권 전개, 그리고 3번마 아름다운 사이가 과연 취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일단 뭐 1번마 큐피드 시크는 게이트에 2점도 있고 전체적으로 강선행마가 없는 경주에서 게이트의 2점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 그리고 최근에 상승세는 괜찮다. 마필이 좀 점점 컨디션이 좀 올라오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직전 경주 10번 게이트에서도 선행 트라이를 했던 마필이니까 이번 경주도 역시 김영군 기수가 선행 승부를 좀 하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고요. 3번마 아름다운 사이는 제가 좋아하는 기수 중에 한 명이죠. 이제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늘 열심히 타는 기수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이제 김태희 기수가 계속 탔던 마필인데 늘 아쉬움을 줬던 마필이죠. 될 듯 말 듯한 마필입니다. 막판 탄력은 분명히 좋은 마필인데 이 취입 타이밍을 잘 잡지를 못하는 마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아쉬움을 좀 남겼는데 이번엔 박재희 기수로 기수 교체를 했고 편성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이 입장에서는 전개에 있어서는 좀 편성의 호기를 만나지 않았느냐라고 보고 있고, 4번마 찬란한 폭풍은 계속 착승권에서 머물고 있는 마필인데 상대가 약해졌다면 충분히 입상권을 노릴 수 있고 거기에 문세영 기수까지 기승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보이고요. 자, 외곽에 있는 이 9번마 라스트 피치. 자, 이 마필은 지금까지 10번을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보여줄 거름은 지금 다 보여준 마필이에요. 다 보여준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대비한 이 조교 모습을 보면 뭐 조교를 길게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간결하게 조교를 하는데 마필의 컨디션은 좀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행 자세가 평소의 모습과는 조금은 다르다. 좀 마필의 변화가 온 것이 아니냐.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9번마 라스트 피치도 한 번쯤은 좀 노려야 될 마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뭐 어느 마필이 된다 안 된다 말하기도 어렵고 솔직히 전개도 잘 그려지진 않는 경주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나 가능성을 생각을 했을 때는 인기마들이 선전할 가망이 좀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를 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요. 3번마 아름다운 사이, 1번마 큐피드 시크, 4번마 찬란한 폭풍,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라스트 피치,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암말 핸디캡 경주고요.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마필 하나씩 보겠습니다. 1번마 투혼특급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제 승군전에 나온 마필인데 이 당시 경주에서 제가 이 투혼특급을 상당히 강하게 추천을 했는데 이 마필은 제가 봤을 때는 근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순발력도 좀 갖고 있는 마필이면서 막판 탄력도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뭐 아주 명마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승군이 가능한 좀 그런 마필로 보고 있고 이번 이 승군전 자체가 지금 앞선 전개를 하는 이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많이 나온 그런 경주기 때문에 전개 자체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앞선의 마필들이 서로 치고받는 난타전이 된다면 한 번쯤의 기회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2번만 사랑도 다모하는 이 18번을 나와서 한 번에 준우승, 두 번에 3착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보여줄 걸음은 다 보여준 마필이고 조금은 밋밋한 마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3번마 런던퀸이 직전 경주 입상을 하면서 이번 경주 좀 어느 정도 인기를 좀 가져갈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 마필은 결국은 선행 승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이 마필도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에요.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계속해서 그 순발력을 보이지를 못하다가 이때 3월 26일 경주였죠. 이때 순발력을 보이면서 마필이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직전 경주에는 인기 중위권이었는데 느닷없이 선행을 갔습니다. 아주 발빠른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버텼는데 불량주로였다라는 거. 이 점도 분명히 조금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거고요. 다만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이 경주 전개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지고 이 4번마 알사이머는 마체가 좀 작죠. 좀 근성 있게 막판 탄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인데 항상 뭐 진로가 막히거나 또는 뚫고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좀 아쉽고요. 자, 5번마 위대한 한마 직전 경주 인기말이었습니다. 인기마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졸전을 펼쳤죠. 이 런던킹과 같이 나와서 이 위대한 한마도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고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이 마필은 꼭 선행을 고집하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직전 경주가 너무 졸전이었죠. 너무 졸전이었다라는 거. 이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막판에 이제 직선 주로에 들어서서 좀 탄력을 좀 보이기는 했지만 거의 경기를 끝에는 포기하다시피 했는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인데 여기가 한계인가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마필이죠. 자, 문제는 이 6번마 아이스크림입니다. 자, 이 마필이 5번을 나와서 한 번에 우승을 차지를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달이었죠. 순발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힘을 내는데 승군한 이후에 이렇다 할 모습을 지금 보이지를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에는 어느 정도 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제 컨디션을 찾지는 못했다. 근데 문제는 이 3번마 런던퀸이나 5번마 위대한 한마 그리고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이 9번마 나올천지 여기에 6번마 아이스크림까지 이 마필들이 다 선행 일변도의 마필이라는 거죠. 그리고 순발력만큼은 좋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300m 경주 거리에서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유리할 수 있는 경주긴 한데 어느 한 마필이 과연 초반에 좀 앞서 나갈 수 있느냐 그러면 선입권이 두터워질 수 있는 경주 그러면 앞선 나간 마필이 유리해질 수 있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초반 난타전이 만약에 벌어지게 되면 앞선의 마필들 중에서 근성 있는 말 이런 마필 빼고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경주의 이 전개의 키는 이 6번마 아이스크림이 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만약에 초반에 빠른 선행을 나가버리면 이 마필이 도주를 할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썬더 모카신의 자마입니다. 이 썬더 모카신의 자마들이 전체적으로 근성이 좀 없습니다.
그 점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자, 7번마 돌배는 데뷔 당시만 해도 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마필인데, 이제는 좀 들쭉날쭉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마 허니펀치, 직전 경주에 막판에 이제 뒤에서 올라오는 걸음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이 허니펀치가 탄력은 상당히, 그러니까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데, 자, 저는 직전 경주가 이 마필의 능력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직전 경주 모습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앞선에서 뭐 이렇다 할 뭐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앞선의 걸음이 막 무뎌졌던 그런 경주고, 약간의 어부지리성 그리고 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부지리성으로 이제 추입에 성공을 했는데, 저는 이번 경주가 이 허니펀치의 입장에서는요, 직전 경주보다 편성은 더 강해졌다. 특히나 순발력 좋은 마필들이 더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과연 직전 경주가 이 허니펀치의 입장에서 능력이었느냐 아니면 어부질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약간의 어부질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강해진 편성에서는 조금은 더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나올천지는 지금 21주 만에 나오는 마필인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이 장기 휴양이 좀 부담스럽고요. 파티 파워는 84전을 뛴 말. 지금 10살이 된 암말입니다. 뭐 들어오면 할 수 없지만 이런 마필을 배팅하라고 권유할 수는 없고, 11번마 트로트킨이 직전 경주 인기마에도 불구하고 입상에 실패를 하면서 이제 복숭식 고배당이 결국 나왔는데, 허니펀치랑 같이 뛰었던 마필이죠. 근데 이 트로트킨은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 결정력 부족을 보이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인기권에는 들어가는 마필이지만 믿고 배팅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란 얘기죠. 자, 결국 저는 이번 경주가요, 이 승군전을 갖는 1번마 투원 특급이 상대가 강해졌지만 전개로 봤을 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기 때문에, 오히려 투원 특급이 승군전이지만 전개로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선 선행마 세 마필을 놓고 1번마 투원 특급이 선위권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를 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입상의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1번마 투원 특급, 5번마 위대한 한마, 그리고 6번마 아이스크림, 이 세 마필, 그리고 복병으로 3번마 런던 퀸까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현장 상황 또 이 5경주 정도 되면 대강 주로의 컨디션이 파악이 되는데, 선위권 내지는 추위권의 마필들이 좀 통하는 주로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승군전이지만 이 1번마 투원 특급을 축으로 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조금은 조촐한 편성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이제 이런 점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자, 6번마 걸작 드림, 그리고 7번마 서울 크라운,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 1, 2위를 나눠 가졌던 마필이 다시 한번 동거리에서 출전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승군전을 갖고 있는 이 1번마 컴플리트 레벨과 3번마 금성 스피드가 강해진 편성에서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이제 이 점을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 6번마 걸작드림과 서울 크라운 이 두 마필을 비교를 하면, 자, 직전 경주의 걸작드림이 인기 1위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7번마 지금 서울 크라운이 인기 10위 바닥권 마필이었죠. 이 두 마필이 동반 입상을 하면서 이제 50배가 넘는 배당이 나온 그런 경주인데, 착차가 없었죠. 착차가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봐서 뭐 0.1초 차이니까 거의 착차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둘 다 직전 경주에 막강한 순발력을 보였죠. 스타트 능력이 13초 0이다.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 이게 제가 과천 경마장에서 이 스타트 타임을 놓고 봤을 때
12초 7인가 12초 8이 나왔던 마필이 하나 있는데 좀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근데 13초 0에 끊었다. 이건 엄청나게 빠른데 그 당시 주로 자체가 좀 불량 주로였죠. 불량 주로였다는 것도 좀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두 마필이 지금 다시 붙었는데 직전 경주에는 걸작 드림이 부담 중량이 53.5, 서울 크라운이 53. 결국은 서울 크라운이나 걸작 드림이 부담 중량 차이가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걸작 드림이 54.5 그리고 서울 크라운이 3kg가 올라가서 56이 돼 버렸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두 마필을 비교했을 때 직전처럼 서울 크라운이 걸작 드림을 이긴다? 저는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히려 걸작 드림이 서울 크라운보다는 조금 앞서 있다. 다만 직전처럼 이 두 마필이 초반에 스타트 땅 됐을 때 확 튀어나와 버리면 그냥 1순할 수도 있습니다. 1순할 수도 있는데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이 선행을 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마필들이 몇 마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따당 경주는 나오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이번 경주 전개의 키는 이 1번마 컴플리트 레벨이 쥐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떠오르는 시네마죠. 3번을 나와서 한 번의 우승, 2번의 준우승, 100%의 복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하면서 좀 아쉽게 승군을 했습니다. 아쉬운 승군을 했는데 승군전이다 보니까 이제 5kg의 감량 이점이 있고 임기훈 기수가 연속해서 좀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경주가 휴양 복귀전이었습니다. 장기간의 휴양을 하고 거의 한 3, 4, 7개월 만에 거의 출전한 마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모습을 보였고 이 컴플리트 레벨은 언뜻 보면 선행마처럼 보이지만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 점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번마 걸작 드림과 7번마 서울 크라운이 강하게 치고 나갔을 때 KT의 점으로 빠르게 선입권 6번과 7번의 뒤를 붙여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앞선의 마필들을 압박을 가할 수가 있고요. 직선 주로에 들어서면서 넘어설 수 있는 그림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3번마 금성 스피드도 직전 경주 우승 여세를 몰아서 다시 한번 좀 강하게 도전할 것으로는 보이는데 글쎄요, 승군전에서 좀 만만치 않은 상대들을 만났다. 이 마필도 좀 선입권에 붙였을 때 조금은 빨리 뛰는 마필인데 앞선에 뛰는 마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 점이 좀 걸리고요. 자, 일단 뭐 제가 관심 있게 보는 말은 이 8번마 더리퍼입니다. 뭐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더리퍼를 항상 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요. 초반에 사정권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좀 붙여 뛸 수 있는 전개가 나오는 그런 경주 편성이라면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초반에 거리가 좀 벌어지는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더리퍼는 막판 힘을 잘 쓰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기복마로 보이는 마필입니다. 근데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발빠른 말이 엄청나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 마필도 순발력이 없는 마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마필의 순발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갈 수 있느냐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데 다만 이번 경주는 9마필 출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선입권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할 때 앞선에 막힐 염려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빅투아르 기스가 3코너, 4코너까지 꾹 참고 가다가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한 발을 노리는 전개를 한다면 입상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입니다. 이 마필이 58, 좀 한계의 부담 중량을 좀 넘어서 버렸죠. 이 부담 중량을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일단 뭐 마체형은 이제 500kg대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 58이라는 부담 중량이 마체중에 비해서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어쨌든 57을 넘어가는 부담 중량을 안고 뛴다. 이거는 저는 쉽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병의 역할만은 충분히 좀 할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저는 7번마 서울 크라운이 직전에 선행을 가면서 주로에 좀 이점을 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서울 크라운이 인기마주에서는 저는 제일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이제 입상 가능마로 6번마 걸작팀, 1번마 컴플리트 레벨, 8번마 더 리퍼 이 세 마필을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7번마 서울 크라운 이 마필을 보는데 9마필 분이 출전을 안 하고 인기마가 존재하는 경주이기 때문에 어쨌든 충마를 세우고 조합수를 줄여야 됩니다. 적어도 2개 정도 조합 정도까지 갈 수 있다면 배팅을 하는 거고요. 막 이 말도 들어올 것 같고 저 말도 들어올 것 같다. 그래서 뭐 조합수가 뭐 4개, 5개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면 적중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환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좀 생각하시고 배팅에 임해야 되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9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자, 6경주와 이제 분할이 된 경주인데 어떻게 이렇게 분할을 시킬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 6경주는 나온 마필들의 편성으로 보면 선행마가 되게 많은 경주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들은 물론 뭐 순발력도 어느 정도 갖고는 있지만 좀 선의권에서 끈끈함으로 뛰는 마필 또는 막판 뒷심이 좋은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경주와 상당히 좀 성격이 다른 그런 경주 편성이다. 그러면서 이 마필들이 분할이 됐다. 이 점이 상당히 좀 흥미롭고요. 자, 이번 경주에는 이제 승군전을 갖는 마필이 출전을 하는데 관심마죠. 2번마 맥을데이 그리고 7번마 라온 엠파이어 이 두 마필이 승군전을 갖고 있는데 승군전에서 과연 통할 걸음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통할 걸음으로 보여집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이 8번마 하이그랜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 군에서 좀 정체기를 겪고 있는 마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맥을데이나 라운 엠파이어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감량의 이점을 안고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다. 특히나 이 2번마 맥을데이 직전 경주를 아마 다시 한번 보시면 느끼실 텐데 엄청난 탄력을 보여줬죠. 이때 이 1번마 예술이야가 상당히 빠르게 경주를 끌었던 경주입니다. 여기에서 이 맥을데이가 이 맥을데이라는 마필은 가능성은 분명히 갖고 있었는데 최근 2경주가 그렇게 전개가 그렇게 잘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직전 경주에서는 가운데서 뚫고 나오는 힘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경주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비록 승군전이기는 하지만 자, 이번 경주 이제 9마필편에 출전하지 않는 조촐한 편성 그렇다라고 한다면 막판 탄력을 보이는 데 있어서 거칠 거는 없다. 이렇게 보이고 순발력이 좋은 마필들보다는 선입금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많이 나온 경주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도 그렇게 빠르진 않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유승환 기수가 이 맥을데이를 가지고 제서 추입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7번마 라온 엠파이어는 역시 라온 시리즈의 말답게 자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5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 1번의 준우승, 1번의 3착, 1번의 4착. 착승권에는 계속해서 이제 들어오고 있는 마필이고요. 비교적 뭐 강편성에서 좀 싸웠다라고 볼 수도 있는 마필이고, 선입권 전개 속에서 마지막 한 발을 노리는 마필입니다. 근데 기본적인 순발력도 갖고 있는 마필이면서 막판 탄력도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자, 문세영 기수가 이제 최근에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얼마든지 자기의 힘으로 옛날의 컨디션을 찾을 수 있는 기수이기 때문에 믿고 보는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연속해서 지금 문세영 기수가 계속 기승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 라운 시리즈의 마필들이 점점 이제 임기훈 기수한테로 많이 가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 라온 엠파이어의 문세영 기수다. 그러면 어느 정도 좀 믿음이 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번 경주에 뭐 최고 인기마가 될 마필은 역시 8번 하이그랜드입니다. 이 마필은 데뷔 이후에 좀 고전을 했던 마필이죠. 고전을 했는데 2월 25일 경주부터 마필의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면서 앞뒤가 다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3연승에 성공을 한 마필입니다. 이제 4연승에 도전을 하는데, 자, 문제는 부담 중량이죠. 부담 중량이 4.5가 올라서 57kg. 한계 중량이 왔다.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8번마 하이그랜드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 싸움이라고 보고 있고, 일단 뭐 선출이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이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결국은 인기마인 2번마 맥을데이, 7번마 라온 엠파이어, 8번마 하이그랜드, 이 인기마들의 선전이 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 이외의 인기를 누리는 마필이 이제 4번마 장상가드나 5번마 드림 여왕인데, 저는 솔직히 이 두 마필은 뭐 아주 그 현군의 약편성이라면 모를까,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는 좀 밋밋한 모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두 마필 다 좀 앞선의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긴 한데, 이번 경주는 이 두 마필의 습성이 비슷하다. 그럼 싸울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좀 분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제가 이번 경주에서 이 인기마들이 선전할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지만, 보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6번마 포트스원입니다. 자, 이 마필을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이고 순발력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이죠. 근데 최근에는 이 순발력을 보일 때도 있지만 막판에 이제 근성이 좀 부족한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만약에 이 포투스원이 김철호 기수가 단독 선행을 갈 수 있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에 좀 앞선에 붙이는 마필들은 있지만 발빠른 선행만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4번마 장상가드라든가 5번마 드림여왕, 그리고 8번마 하이그랜드 정도가 이제 앞선 전개를 할 마필인데, 그 마필보다 앞에서 전개를 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8번마 하이그랜드가 포트스원을 몰고 가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포트스원이 하다가 버틸 수 있는 경주도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 좀 인기마들이 선전을 할 수 있는 구도이기는 하지만 복병마인 포트스원이 과연 어떤 전개를 할까가 궁금해지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일단 입상 가능마로 7번마 라온 엠파이어, 8번마 하이그랜드, 2번마 맥을데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포트스원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국산마 오픈 별정 A형 1800m. 오늘의 메인 이벤트죠. 코리안 더비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지면상 16번 게이트에 있는 썸씽 로스트, 이 마필 지금 여기 화면에는 지금 보이지를 않고 있는데, 아마 썸씽 로스트가 뭐 인기 1, 2위를 다툴 말이겠죠. 근데 저는 좀 약하게 봅니다. 저는 약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썸씽 로스트에 대해서는 좀 별도로 설명은 좀 안 할 건데, 외곽으로 밀려 있다. 그리고 이번 경주 견제가 상당히 심할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별로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저는 대상 경주를 그렇게 길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마필이 컨디션도 거의 최고조로 끌어올린 마필들, 그리고 이 코리안 더비 정도에 나올 마필이라면 기본적인 능력은 다 갖고 있는 마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다, 뭐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지를 않습니다. 다만 어느 마필이 능력이 조금은 더 나을 것이냐, 그리고 이런 혼전 상황, 어쨌든 혼전이죠. 16마필이 뛰니까 혼전 상황에서 근성 있게 뚫고 나올 수 있는 마필이 어느 거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일단 저는 이 9번마 나올 스나이퍼, 10번마 너트 플레이,
6번마 드래곤스타, 이 세 마필을 조금은 더 강하게 보고 있고요. 복병마로 보는 말은 2번마 세네타운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번 경주에 좀 인기마가 될 마필, 뭐 대부분 다 인기마입니다. 인기마지만 이 나울 스나이퍼, 그리고 썸씽 로스트, 너트 플레이, 이런 마필들이 아마 인기권의 마필들이 될 겁니다. 자, 직전 경주였죠. 이제 스포츠 서울배 대상 경주에서 썸씽 로스트가 1착, 나울 스나이퍼가 2착, 드래곤스타가 3착, 그리고 너트 플레이가 4착을 차지했었습니다. 저는 이 경주에 재판이 될 가망이 높은데, 이 중에서 썸씽 로스트가 경주 조건이 상당히 나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나올 스나이퍼는 직전 경주 2착, 뭐 압도적인 인기 1위마였기 때문에 2착을 한 게 마음에 들지는 않죠. 하지만 자기 걸음은 충분히 보여줬고 통하는 걸음이라는 거를 증명을 한 겁니다. 자, 이 6번마 드래곤스타는 계속해서 지금 아쉬움을 계속 남기고 있는데, 이 마필은 뒷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리고 근성을 갖고 뛰는 마필인데 초반이 문제입니다. 어쨌든 초반에 이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가느냐인데, 경주거리가 지금 1800으로 좀 늘어나 있기 때문에 드래곤스타의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낫지 않느냐고요. 10번만 너트플레이는 직전 경주에서 제가 좀 강하게 생각을 했던 맛빌인데, 생각보다 이 너트플레이가 추입 타이밍을 잡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이 안토니오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추입 타이밍을 조금만 빨리 잡는다면 저는 4코너 이후에 충분히 승부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 2번마 세네타운은 솔직히 강자의 면모의 모습은 그렇게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최근의 경주력이 조금은 떨어지지 않았느냐,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는데, 기본적인 마필이 갖고 있는 마필의 기본 능력은 이 역에 나와 있는 마필들한테 크게 떨어지는 마필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경주 게이트 2번 게이트에서요, 어떻게 보면 전개가 잘 풀릴 수도 있고요, 전개가 꼬일 수도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행, 즉 앞선을 나가기도 조금 그렇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하기도 좀 그런 좀 애매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마필인 거는 맞는데, 저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아직 다 발휘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브리더스컵에서 우승을 했었던 23번마 스피드 형이 직전 마일 경주에서 상당히 좀 아쉬움을 좀 남겼었는데, 이 마필이 지금 계속해서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죠. 퐁당퐁당한 지금 성적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믿음을 갖기는 조금은 어렵습니다. 자, 뭐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베텔게우스가 지금 빠져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울 스나이퍼나 너트플레이 입장에서는 한 번쯤은 승부를 해볼 수 있는 저는 그런 경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제가 보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마필들을 좀 추천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 대상 경주는 솔직히 어떤 마필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왜? 그만큼 죽자 살자 덤벼드는 그런 경주입니다. 이 코리안 더비가 우승 상금이 5억 5천이에요. 그럼 1년 농사 다 짓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최선의 승부는 필연인 그런 경주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입상 가능 마필로요, 9번마 나울 스나이퍼, 10번마 너트플레이, 6번마 드래곤스타,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세네타운,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 경주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600m, 전체 10마필이 출전하는 경주입니다. 항상 이 대상 경주가 끝나고 난 다음의 경주는 약간 좀 맥이 빠집니다. 뭐 대상 경주라고 해서 특별히 뭐 나한테 뭐 더 주는 것도 없고 한데, 사람의 느낌이라는 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경주거리죠. 1600m 경주거리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이제 특징이, 자, 2번만 모닝 프리스가 이제 승분전을 갖는 마필이고요. 3번만 매직 아워가 역시 승분전을 갖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 승군전을 갖는 마필의 인기가 좀 인기 마필로 떠오르고 있는 거고요. 자, 7번 마스터 블레이드는 점핑이죠. 점핑 출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8번 마 파르키우스가 지금 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저는 이번 경주는 기본적으로요, 이 8번 마 파르키우스, 이 마필의 능력이 한 수 위가 아닐까라고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선입권에서 또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기본 능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 경주에 이 파르키우스가 과연 어떤 승부를 할 것이냐. 다시 말하면 선행을 갈 것이냐. 아니면 앞선의 마필들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 경주 결과는 좀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서 이 파르키우스와 함께 선행 다툼을 할 마필이 5번마 MJ 베스트로 보여집니다. 자, 다비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마필은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있는 마필입니다. 초반 스타트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최근 두 경주는 이제 외곽 게이트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의도적인 건지 아니면 이 마필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건지 모르지만 최근에 그 좋은 순발력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의도적이라면 이 MJ 베스트가 선행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각질 변경을 하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5세수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각질 변경을 하기는 쉽지는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MJ 베스트가 선행을 딱 가고 파르키우스가 바로 따라붙는 전개 속에 경주가 전개가 된다면 1600m라는 거리의 특성상 앞선을 나가는 마필이 조금은 더 유리하기 때문에 MJ 베스트가 버틸 가망도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파르키우스가 만약에 좀 빠른 이른 타임에 이 MJ 베스트를 압박하고 들어오게 되면 MJ 베스트는 그냥 걸음이 무뎌질 가망도 좀 높습니다. 여기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감량 이점 좋은 3번마 매직아워. 자, 이마필도 장래 발전 기대치. 물론 뭐 3군까지 왔으니까 어느 정도 발전은 한 거지만 상위군까지도 노릴 수 있는 저는 그런 마필을 보고 있고 이 매직아워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전개 이점입니다. 전개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이고 근성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 막판 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추입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기는 하지만 보여준 걸음으로는 충분히 좀 근성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이번만 모닝 프린스도 직전 경주에 비해서 이제 승분전이니까 4kg의 감량 이점 그리고 최근에 컨디션 좋은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마필도 좀 게이트의 이점으로 앞선에 붙여갈 가망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좋은 전개가 가능한데 제가 이걸 하나를 잘못 봤네요. 이 모닝 프린스도 승분전이 아니고 점핑이네요. 레이팅이 50이니까요. 점핑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이 모닝 프린스는 어쨌든 뒷심도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단점이 뭐냐면 스타트가 안 됐을 경우 그러니까 아예 뒤에 쳐져 버릴 경우에 경주를 좀 일찍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유승환 기수가 어쨌든 승부를 하려면 초반에 어느 정도 앞선에 붙여가야 된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이 마필이 직전 경주에서 이제 원더풀 술루를 이겼던 마필입니다. 원더풀 술루가 지난주 경주에서 이제 3착을 차지했었던 대상 경주에서 3착을 차지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자, 모닝 프리스의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좀 해줘야 되고요. 아마 이번 경주 인기마로 떠오를 마필이 1번마 위너블루입니다. 박태종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직전 경주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2착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입상을 했다라는 상승세 이런 것 때문에 이번 경주 뭐 만만한 편성에서 이 위너블루는 국산마 상군에서 잔뼈가 굵은 마필이기 때문에 게이트의 이점으로 박태종 기수가
좀 강한 말머리를 할 것이다 라고 보는데, 저는 솔직히 이 마필을 그렇게 강하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게이트가 일본 게이트라는 건 좋기는 한데, 이게 스타트가 잘 안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갇힐 가망이 높죠. 특히나 1600, 1700에서 안 게이트는 상당히 유리한 거지만, 스타트가 안 되는 마필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허팀만 쓰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위너블루는 이 마필이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인기도에 비해서는 조금은 불안 요소를 안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입상 가능마로요. 이 8번마 파르키우스, 3번마 매지가워, 2번마 모닝프리스, 그리고 복병으로 5번마 MJ 베스트를 추천을 하는데, 이 파르키우스나 매지가워, 모닝프린스는 인기마입니다. 인기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 선에서 내가 승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조합수를 상당히 줄여서 가야 되는 환수 위주의 배팅을 하셔야 될 거고요. 복병마 5번 MJ 베스트가 만약에 선행에 성공을 한다면 저는 재미있는 승부도 가능한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서울 식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하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1200m 단거리 혼합 4등급 그러니까 초반 발빠른 마필들이 대거 출전을 한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 선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전개로 보고 있고요. 뭐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선이 두터우면 당연히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 선전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번 경주에는 그렇게 뒷심 좋은 마필들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선 전개를 하는 마필들 선에서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이 이 2번마 절대가치, 5번마 MJ 포인트, 6번마 천마챗, 7번마 도깨비, 8번마 골드파워, 9번마 피닉스 서브, 11번마 문학성. 7마필입니다. 11마필 중에 7마필이 앞서서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뭐 초반에 치열한 난타전이 되겠죠. 자, 뒤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1번마 문학성. 순발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이번 경주도 선행을 갈 가망은 상당히 높은 마필인데, 자, 문제는 외곽 게이트에서 선행을 가기 위해서 초반 힘 한 배가 좀 어려운 마필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힘을 쓸 수밖에 없죠. 외곽이기 때문에. 그런데 막판 근성을 갖고 있냐면 그렇지는 않은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늘 아쉬움을 남기고 있는 마필이죠. 이 마필이. 앞선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까지 버틸 듯 말 듯 벌틸 듯 말 듯 하다가 덜미를 잡히는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도 역시 11번 문학송이 좀 편안한 선행을 가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저는 조금 어려운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9번마 피닉스 서브는 지금까지 8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한 마필인데, 기본적인 능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약간의 좀 기복을 좀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이 마필도 스타트 능력이 있는 마필이고, 솔직히 이 마필은요,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드 기스가 과연 초반에 어떤 전개를 할 것이냐인데, 저는 선행을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만약에 못 가는 상황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경합으로 가지 말고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면 앞선이 무너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8번마 골드파워. 이 마필은 조금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4등급까지는 꾸역꾸역 지금 올라는 왔는데, 그러니까 스피드 위주로 뛰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 혼전 상황에서 몸싸움이 조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 지금 김하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뭐 김하연 기수 아직까지는 수습 기수이기 때문에 이 마필이 선행을 가면 버틸 수 있겠지만 선행을 못 갔을 경우에는 버티기가 조금은 어려운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 싸움은 하겠죠. 김하연 기수도 일단 치고 보는 기수이기 때문에 선행 경합은 할 것으로는 보이지만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마필입니다. 자, 7번마 도깨비는 솔직히 도깨비 같은 마필입니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이 마필도 순발력은 분명히 있는데, 그리고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기복이 상당히 심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배터의 입장에서 이제 믿고 배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는 않은 마필이죠. 근데 또 안 믿으면 느닷없이 들어와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들어올 때는 그렇게 고배당을 터뜨리고 들어오냐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잡을 수가 없는데, 이제 임다빈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히 봐서는 지금 안 되는 마필이고요. 자, 문제는 첫 마치시죠. 지금까지 뭐 13번을 나와서 3번의 우승을 한 마필이기 때문에 성적으로 봐서는 뭐 그저 그런 마필입니다. 아주 뭐 뛰어난 마필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주 못 뛰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김효종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4kg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 그리고 앞선에 나가도 조금 무너지는 그림을 그리는데, 문제는 이 마필이 싸웠던 마필들이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다는 겁니다.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기 때문에 편성은 이 천마챗의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은 약해졌다 라고 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자, 5번마 MJ 포인트는 순발력은 좋은데 근성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1200m 단거리라 하더라도 아주 편안한 선행이 아닐 경우에는 저는 조금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자,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제가 결국 이 마필을 설명하려고 온 겁니다. 2번마 절대가치. 자, 이번 경주가 승군전이죠. 직전 경주 2착을 차지하면서 승군을 했는데, 자, 김영군 기수의 입장에서는 조금은 아쉽죠. 압도적인 인기 1위마였는데 2착으로 승군을 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쉽습니다. 근데 승군전에서 해볼 만한 편성을 만났어요. 약간의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과 붙었고, 게이트의 이점도 안 왔고 4.5kg의 부담 중량 감량 이점도 안 왔기 때문에 저는 절대 가치가 여러 가지 조건으로 봤을 때 승분전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저는 이 절대 가치라는 마필,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절대 가치라는 마필은 지금 4번을 나왔는데 4번을 다 추천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데뷔전에서 좀 아쉬웠습니다. 절대가치가 이제 이때는 인기권의 마필이 아니었죠. 인기 중위권의 마필이었는데 이때 이 충분히 가능한 걸음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추천을 했는데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 인기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았죠.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일단 2번마 절대가치가 선행을 안 간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9번마 피닉스 서브가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는 좀 앞서 있다. 그래서 결국은 2번 절대가치와 9번 피닉스 서브, 이 두 마필의 조합이 최저 조합이 될 가망이 조금 높습니다. 조금 높기는 한데 글쎄요, 이런 경주에서 최저 조합을 믿고 간다? 저는 그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부담 중량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저는 6번마 천마챗이 느닷없는 선행을 가버리면 버틸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경주고요. 또 한 마필을 보자면 역시 5번마 MJ 포인트. 그러니까 근성이 좀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직전에 이제 능력 부진의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능력 부진이라기보다는 경주를 포기했다라고 보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보는데 2번 절대가치와 9번 피닉스 서브의 인기가 저는 좀 압도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최저 배당을 잘 권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온다 2번하고 9번이 들어올 가망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마지막 경주입니다. 배팅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일찍 가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근데 그렇지를 않다라고 한다면 한번 승부는 해볼 만한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입상 가능만은 저는 2번마 절대가치, 9번마 피닉스 서브, 6번마 천마챗, 그리고 복병권의 마필로는 5번마 MJ 포인트를 추천을 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2번, 9번 이 두 마필의 조합을 가야 되는, 배팅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단방으로 가버리든가 아니면 아예 배팅 포기하는 경주고요. 이 두 마필을 갈라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경주라고 한다면
배팅 해볼 만한 경주고 2번마 절대가치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경주입니다.